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익사는 4명, 군사는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영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박, 토마토 등 농작물이 일조량 부족으로 제대로 수정되지도 못하고 생육되지도 못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재해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손해를 제대로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군산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공모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익사는 4명, 군사는 1명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본선 무대에서의 한판 승부를 다짐한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선거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선관위에 마련된 22대 총선 후보 등록 창구. 4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전 의원이 익산갑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곁에 항상 서 있는 국회의원, 지켜주는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우리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구나.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 곁에 항상 이춘석이 있겠습니다. 정권희 진보당 익산지역위원장도 익산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선택해달라며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사 안일에 찌든 익산 정치를 바꿔야 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과거의 식상한 인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진짜 일꾼 전건희로 바꿔주십시오. 신재용 국제삼보연맹 선수위원도 새로운 미래 익산갑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고향인 익산을 생각해왔습니다. 익산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익산의 후보로서 열심히 뛰어서 꼭 당선이 되어서 익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공약 발표에 나서는 등 총선 행보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익산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신산업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윤석열 정부의 독주 또 전북 홀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요. 또 우리 익산은 지금 인구가 계속 지금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산업을 발굴을 해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좀 책임감, 무거운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집니다. 군산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무대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 보육의 어떤 질을 높이는 것, 더 나아가서 관광 인프라 확대하는 것.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 익산은 4명, 군산은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익산을 문영회 예비부측은 후보 등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군산 김제 부안갑 오지성 예비후보는 서류 보완을 거쳐 22일 후보 등록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앞으로 유권자 표심 공략을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실시됩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치열한 본선 경쟁이 임박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장을 받은 도내 10명의 후보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총선 20여일을 앞두고 군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점퍼 차림으로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외면하는 것은 곧 기득권자들을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고 주변 분들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대표는 즉석연설에 나서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총선은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고 나라가 심리적 내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와 민생,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며 전북의 표심으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하게 심판해서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이 역주행을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새 출발을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전북 지역 민주당 출마자 10명이 나란히 서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군대 문화 역사거리로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저 앞에 빵집 하나 있잖아요. 이성당에 유명한 빵이 2개가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단팥빵이 있고요. 그리고 야채빵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몰빵? 그동안 검찰 권력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단 한 석이라도 꼭 이겨서 민주당을 지키고 전북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본격화된 22대 총선 레이스, 민주당이 텃밭인 군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3번에 배치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관위는 비례대표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위원장은 당초 비례대표 순번에서 제외됐다가 당선권인 13번에 배치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도내 후보자들은 도내 인사가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총선 후보 사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20명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남원 출신인 강경숙 후보가 11번, 장수 출신인 정상진 후보가 16번을 배정받았습니다. 강경숙 후보는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상진 후보는 벌새, 그대가 조국 제작 등으로 알려진 영화인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25%의 지지를 받으면 11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확대안을 철회하고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배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비수도권의 82%가 배정돼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개선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 심각한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비상의료체계가 가동되는 만큼 진료 공백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영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박, 토마토 등 농작물이 일조량 부족으로 제대로 수정되지도 못하고 생육하지도 못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정부가 재해로 인정하긴 했지만 제대로 수확할 수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일대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농민들은 수해 복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올해는 별 문제 없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은 올해 시설하우스에서 수정된 수박 비율은 15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확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하는 것은 손해로 이어져 수박순을 잘라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여름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잘라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제로라고 봐야 돼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방울토마토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에서 전부 따야 이틀 따야 200한 5, 60개. 그런 게 작년 그전 반량도 안 되지. 3분의 1 정도.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하우스의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익산 지역은 지난 2월 18일부터 29일까지 흐린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일지를 써놨는데 한 열흘이고 그 후에 그 열흘이면 햇빛이 나면은 그 후에는 괜찮아야 되는데 그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보름 이상, 한 20일까지도 가더라고요. 정부는 올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인정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일조량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태풍에 이어 일조량 부족까지.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계속돼 답답하기만 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올해 초 기상 악화로 봄철 채소류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도내 일부 노지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6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30원보다 21.6% 비쌌습니다. 대파 1kg 소매 가격도 3,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30원보다 23.6% 올랐습니다. 이는 겨울철 생산량이 줄어들고 지난달 잦은 비로 파종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다음 달 착수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대한 사전 공지는 없고 공무원과 도민 등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 용역 계약이 안 된 상태라며 공개적인 토론회나 세미나는 내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급될 전망이지만 도내에는 공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25개 단지 17,572가구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공급 계획이 전혀 없는 데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신규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군산과 전주 등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 확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시는 공모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사업을 구상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3년간 특례신설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에 1차 시범지역 지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차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공모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시는 21일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모추진단은 지역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3개 분과의 세부 사업 수립에 나섭니다. 이들은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 신청을 준비 중인 군산대학교와 연계해 산업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공모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지자체, 교육청
또 군산대가 서로 협력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행복한 그 지역에 군산의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게 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이니만큼 서로 간에 이 군산 교육, 군산시의 우리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미래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닐까. 군산시가 교육발전 특구에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컬 대학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대학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에 나설 도내 대학은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연합을 비롯해 우석대와 군장대 연합, 군산대와 전주대, 호원대 연합입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에 내일까지 글로컬 대학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혼인 10건 가운데 1건은 외국인과의 혼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671건으로 도내 전체 혼인 건수의 12.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는 전년 543건에 비해 23.6% 증가한 겁니다. 군산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공설, 신영, 역전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내달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인당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북자치도청 내 일회용컵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으로 도는 청사내 매점과 문구점에서 일회용품 판매를, 청사 카페와 사무실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회용컵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 환불과 탄소 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20일 오후 4시 45분쯤 정읍시 연지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1톤 트럭에 치여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학생 건강도 지키는 저탄소 학교 급식이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80개 유초중고에서 매주 한 차례 채식 위주의 저탄소 환경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환경급식은 채식 위주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육류 소비를 줄여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영등 시립도서관에서 도란도란 어린이책 읽기 첫 완주자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은 오늘 기간 안에 어린이책 100권을 읽는 도란도란 어린이책 읽기 프로그램에 첫 완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는 8개월 만에 100권을 완독해 완주 증명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시작한 도란도란 어린이책 읽기는 현재 2기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 중입니다. 교육부의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 사업에서 익산이 최우수 지역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익산시 원광보건대학과 연계해 유아교육 경쟁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익산교육청은 유아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반려식물 가꾸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3,000명 선착순 신청을 받아 율마, 스파티필름, 시암 오로라 세 종류의 관엽식물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5일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9일 센터에서 식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간 데이 경로당 건강체크 사업을 추진합니다. 찾아간 데이 경로당 건강체크 사업은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시행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감염병 관리, 낙상 예방, 한파 대비 등 다양한 주제로 건강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흥CCU가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기념식에서 축하화한 대신 받은 성금 150만 원, 그리고 백미 160포대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성금과 성품은 관내 경로당과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 저소득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